박영희는 창가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74년을 살아온 세월 동안 이 나무와 함께했다. 봄이면 연한 잎이 돋고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달리는 모습을 수십 번도 넘게 지켜봤다. 하지만 이제 그 익숙한 풍경도 더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남편 기철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처음엔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그를 위한 밥상을 차리려 했고 저녁이면 대문 앞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독은 더욱 깊어만 갔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남은 이들마저 나이가 들어 서로 안부를 묻기 어려워졌다. 영희가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는 이미 폐교가 된 지 오래였다. 옛 제자들이 가끔 찾아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삶이 바빠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큰아들 민석은 대기업 임원으로 해외 출장이 잦았고 둘째 준호는 자영업을 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매달려 있었다. 막내딸 혜진은 쌍둥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아이들이 효자가 아닌 건 아니었다. 명절이면 빠짐없이 찾아왔고 안부 전화도 자주 걸었다. 하지만 영희는 점점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지난달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을 때 준호가 급히 달려와 병원까지 데려다 준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준호의 얼굴엔 걱정과 함께 피로가 역력했다.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들이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요즘 좋은 시설들이 많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볼까요? 준호의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영희는 처음엔 펄쩍 뛰었다. 요양원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건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호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생각과 달랐다. 노인 커뮤니티 하우스라는 곳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활동적인 노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이었다. 정원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엄마 피아노도 칠 수 있는 음악실도 있고요. 영희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 7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혼자 불을 켜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기철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한테 계속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다. 영희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는 하지만 변화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영희가 커뮤니티 하우스 현관에 들어서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로비에는 오늘의 건강 정보가 적힌 게시판과 신문을 보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박영애 선생님이시죠? 벌써 소문났어요. 직원 김미영이 반갑게 맞이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의 영희는 30년 교직 생활의 자부심이 솟구쳤다. 2층 음악실 피아노 선생님 오신다고 미리 조율했어요. 다들 기대하고 계세요.
저녁 식당에서 어디 앉을지 망설이는데 파마머리에 밝은 카디건을 입은 여성이 손을 흔들었다. 여기로 오세요. 우리 테이블로. 이정숙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환영위원장을 자칭하며 새 입주민 돕기가 취미라고 했다. 테이블에는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저는 김철수, 농협에서 40년 일했어요. 퇴직하고 집에서 텃밭만 가꾸니까 마누라가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라 해서 왔지요. 간호사복 같은 흰 블라우스의 최은주는 대학병원에서 35년 근무했고 단아한 한복의 윤미자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 출신이었다. 선생님들끼리 모이니까 반갑네요. 문학 동아리도 하고 있어요.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사람들과의 만남이 신기했다. 내일 아침 텃밭 구경 어때요? 제가 기른 깻잎, 상추가 한창이거든요. 철수의 제안에 정숙이 박수쳤다. 다음 날 새벽 6시, 영희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에서 깼다. 농사꾼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철수와 깻잎을 따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이 농협 일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해서 섭섭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취미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더 즐겁다고 했다. 여기 와서 참 잘했어요. 매일 할 일이 있으니 하루가 금세 가요. 오후 미술교실에서는 오랜만에 붓을 잡았다. 교사 시절 칠판에 그림 그리던 솜씨가 남아있었나 보다. 선생님, 색감이 정말 자연스럽네요. 강사의 칭찬에 다른 참가자들도 역시 선생님은 뭐든 잘하시네요 라며 감탄했다.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 뿌듯했다. 저녁 산책에서 정숙과 팔짱 끼고 걸으니 젊은 시절 단짝 친구 같았다. 여기 사람들 각자 특기가 있어서 재미있어요. 3층 박할아버지는 고장난 가전제품 척척 고쳐주시고 4층 김할머니는 손뜨개 달인이에요. 제 카디건도 할머니가 떠주셨거든요. 정교한 무늬의 카디건이 정말 예뻤다. 서로 도우면서 사니까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와 완전히 달라요. 한 달 후 영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6시 철수와 텃밭일, 오전 정숙과 산책, 오후 미술이나 독서, 저녁 함께 뉴스 보기.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왜 그리 긴지 몰랐는데 이제는 시간이 부족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보다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미영의 말에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아, 이게 바로 황혼 청춘인가? 영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2달째가 되자 커뮤니티 생활의 다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처음에 설렘이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의 진짜 성격이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4층 박순자 때문이었다. 새벽 5시부터 공동 부엌을 독차지하며 김치, 멸치볶음, 나물 등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었다. 냉장고 한 칸도 온통 그녀 것으로 가득했다. 아, 참 답답해. 공동시설인데 이럴 수 있나? 김철수가 아침 7시에 내려왔다가 부엌 사용을 포기하고 올라갔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더 큰 골칫거리는 2층 이만수였다. 전직 라디오 PD 출신인 그는 클래식이 치매 예방에 좋다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베토벤, 모차르트를 틀어놓았다. 선생님, 너무 크지 않나요? 옆방에서 잠을 못 자겠어요. 윤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만수는 이 정도도 시끄럽다고 하면 요양원 가세요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영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오후 이시경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아래층 최은주가 올라왔다. 선생님, 저는 낮잠을 꼭 자야 하는데 소리가 너무 커요. 죄송해요. 그런데 음악실이잖아요. 그래도 매일 2시간씩은 너무하지 않나요? 은주의 말에 영희는 마음이 상했다. 피아노는 자신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준다니. 결국 연습 시간을 30분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프로그램 운영도 엉망이 되어갔다. 화요일 미술 수업이 강사 몸살로 취소되더니 다음 주에는 재료 준비가 안 돼서 또 쉬었다. 금요일 요가 수업도 참가자가 4명뿐이라며 무산됐다. 이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정숙이 한숨을 쉬었다. 입주할 때 받은 프로그램 안내서와 현실은 너무 달랐다. 관리사무소 직원들 태도도 변했다. 처음에 그렇게 친절하던 김미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반복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어른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복도에서 다른 직원과 미영의 말을 우연히 들은 영희는 마음이 씁쓸했다. 어느 저녁 식당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박순자가 김철수에게 농사꾼 주제에 까탈스럽다고 했고, 철수가 그럼 당신은 뭔데 평생 남편 돈으로만 살면서라고 받아쳤다. 주변 테이블이 조용해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영희는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이지 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윤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서로 배려했는데 이제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네요. 그러게요. 완벽한 곳은 없다고 하지만 영희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정숙이 영희에게 제안했다. 우리가 직접 나서보면 어떨까요? 입주민 회의를 열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그게 될까요? 해봐야죠. 여기서 함께 살아야 하는데 계속 이럴 순 없잖아요. 정숙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교직 경험으로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온 자신이 여기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주 일요일 라운지에서 첫 입주민 회의가 열렸다. 처음에는 서너 명만 모였지만 점차 사람들이 하나둘 참여했다.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젊은 직원들만 우리를 골치 아픈 존재로 볼 뿐이에요. 영희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순 없어도 작은 것부터 양보하며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날 밤 영희는 일기에 적었다. 완벽한 노년은 없지만 함께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 비록 작은 변화지만 희망의 씨앗은 뿌려졌다.